검사실에 가면 안녕하세요. 신경과 근전도실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검사실에 가면 9편에서 알아볼 검사는 Thermal Recording이라는 검사입니다. 검사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고 어려우시죠? 그럼 바로 어떤 검사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수전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흔히 수전증, 손떨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히는 진전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전증은 우리 온 몸의 여러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유독 떨림 현상에 대한 표현이 수전증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손이 우리 몸의 여러 떨림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스트레스나 카페인, 약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Thermal Recording 검사는 이런 떨림 증상이 있을 때 여러 동작들을 통해 떨림의 빈도수, 헤르츠를 분석하여 떨림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그러나 이 검사만으로 정확히 떨림의 증상이 무엇이다 라고 알아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검사는 떨림의 원인이 크게 뇌로부터 오는 것인지 말초 부위 혹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오는 것인지를 검사해보는 것입니다. 떨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서 유전적인 부분, 임상적 증상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알아봐야 하는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검사실에서 하는 Thermal Recording 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과 팔에서만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중 더 떨림이 심한 쪽 한쪽만 검사하게 됩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진짜로 결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께서 더 떨림을 호소하시는 부위나 검사 당일 더 떨림이 심한 쪽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검사할 손과 팔이 정해지면 떨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극을 손가락과 팔의 근육에 부착하게 됩니다. 검사 준비가 끝나면 검사자가 검사를 위한 자세를 설명해 드리며 그 자세를 각 검사마다 1분씩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각기 다른 7개의 자세와 동작을 취하게 되며 한 번씩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Thermal Recording 소요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입니다.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많고 검사하는 동안 환자분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10분 이상 늦게 되시면 검사가 어려우니 절대로 늦지 마세요. Thermal Recording 검사의 부작용은 있을까요? 이 검사는 아픈 검사도 아니고 전극만 붙여서 떨림의 빈도수, 떨림의 정도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Thermal Recording 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 알아봐야 할 떨림 외에 추가적인 떨림을 유발하거나 혹은 억제시킬 수 있는 약물, 카페인, 술 등은 검사 전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떨림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하는데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약을 검사 전 며칠간은 드시지 않고 오시는 것이 더 좋은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rmal Recording 검사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사하는 날인데 평소보다 떨림이 심하지 않아요. 혹은 병원에 오니까 떨림이 더 심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는 떨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떤다고 해서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떨림이 심하지 않아도 검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이 이유로 검사 날짜를 변경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아픈 검사인가요? 이 검사는 전극만 붙이고 떨림의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자세로 1분씩 최소 7번 혹은 더 많이 자세를 유지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팔이 조금 아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사하는 중에 팔이 너무 아프시거나 많이 힘드실 때는 검사자 판단 아래 쉬면서 검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 검사만 하면 떨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는 떨림의 원인이 뇌로부터인지 혹은 그 외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검사해 보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 검사만을 하신다고 해서 정확하게 떨림의 원인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검사는 떨림의 증상이 있으셔서 신경과를 방문하셨을 때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다양한 검사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검사실에 가면 9편에서 알아본 검사는 트레모 레코딩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를 마지막으로 근전도 검사실에서 하는 9가지 검사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검사실마다 기계도 다르고 검사 종류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검사가 대략 어떤 검사구나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과 검사실에서 하는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검사실에 가면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근전도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들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계속 검사실에 가면 채널에서 만나요.